아들 둘을 밖에 데리고 나가면 항상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라서 너무 힘들지. 애들 정말 많이 싸우죠.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론 애들이 어릴 때는 일단 이게 남자애들이 무거우니까 뭐 좀 힘들긴 했는데, 지금은 싸우지도 않고 둘이 잘 놀기 때문에 저는 밥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들 키우기가 편해졌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 둘 이상을 키우는 집은 뭐 아이들끼리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비슷할 경우엔 더 그런데, 저희 집은 이제 2살 차이, 28개월 차이인데요. 너무 잘 놀아요. 자녀들끼리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 자식들끼리 친한 게 더 이상한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카인과 아벨이죠. 그리고 이 둘은 형제입니다. 이게 뭐 메타포적인 의미도 있고 뭐 신학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들이 형제라는 사실, 그리고 형제는 본인이 태어나서부터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부모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첫째는 보통 질투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둘째는 이제 시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질투라고 하는 감정의 본질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이고, 시기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타인이 소유한 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처음에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걸 이제 둘째한테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둘째는 첫째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걸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다면 이들이 갖고 싶어하고 뺏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게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부모의 관심일 거예요. 사실 이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 그거 자체는 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시간, 그 관심 자체의 양이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형제 자매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야 하는 관계인 거죠. 필연적으로. 자, 이렇게 형제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을까요? 바로 경쟁하지 않도록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생겨나는 거죠. 첫째도 육상 선수고 둘째도 육상 선수라면 빨리 달려서 1등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피겨 선수고 둘째는 배구 선수라면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만 1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죠. 김연아 선수가 김연경 선수와 경쟁하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로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진짜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멋짐은 첫째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멋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둘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넘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는 뭘 담당하고 있을까요? 저희 집의 둘째는 귀여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일 귀여운 건 무조건 둘째예요. 첫째가 아무리 애교를 시도한다고 해도 무조건 둘째가 우리 집에서 1등으로 더 귀엽다, 제일 귀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고 각자의 1등이 공고히 지켜주면요,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가만히 있어도 그냥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관심이라는 한정된 자원 역시 각자의 분야의 멋짐과 귀여움을 동원해서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서로 경쟁할 필요 없이 그냥 각자 잘하는 거에만 충실하면 되고, 남의 걸 굳이 뺏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애들 너무 커버려가고 귀요미 이거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 나이가 많아져도 이 기본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좀 우리나라는 이제 성적이라고 하는 단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 하나의 기준에서 조금 이제 어긋나는 경우에는 마치 순위 경쟁 자체에서 배제된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한 그런 집들이 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 채널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모두 천재로 태어났고요. 그 천재의 영역은 모두 다 달라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물고기를 나무 타기 실력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죠. 물고기는 물에서 빠르고 원숭이는 나무 타기가 빨라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잘하는 영역이 다른데, 뭐 사회, 학교 이런 데서 그러는 것까지 뭐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가정에서도 항상 단일 기준에 의해서 줄 세우기를 당해야 된다면 카인과 아벨의 관계가 왜 형제의 관계로 그려졌는지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아이들이 각자 잘하는 영역에서 1등을 하나씩 정해주세요. 근데 이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때 1등을 정하는 영역이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첫째는 착한 거에서 1등이야.
이건 안 됩니다. 착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말뜻은 뭐 성품이 유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나타내는 말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착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뭐 고집 부리지 않고 또 자기의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착하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이에게 착함을 강요해버리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 동생 케어 잘하는 거, 부모 말 잘 듣는 거 이런 걸로 내 정체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과가 쉽게 드러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첫째는 공부를 잘해. 이거 공부에서 최고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공부를 잘해서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학교를 진학을 했더니 성적이 떨어져 버렸어.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내가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더 이상 부모의 관심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게 멋짐과 귀여움이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뭐 줄을 세우는 그런 영역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각자 아이들이 가진 장점을 한 번씩들 찾아보시고 이걸 어떻게 하나의 영역처럼 만들어서 우리 아이를 1등으로 만들어 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영역으로 1등을 만들어 줄 건지 아이디어를 좀 떠올리셨다면 댓글로도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천재를 키우는 퀀텀 육아하는 반부마마였습니다.